안녕하세요. 물주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누가 남긴 말인지 아십니까? 아, 그 유명한 버나드 쇼의 네. 그 묘비명에 남은 이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은 묘비에 어떤 글을 새기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갑자기 묘비라고 하면 글쎄요, 그냥 자손의 이름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종족 보존의 본능이 아주 강하시네. 저는 목사님 마음 먹고 산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이왕 천국에 갈 거라면은 권영찬 웃다가 죽었다. 아, 항상 기뻐했다. 네네네. 저 같으면 입 안 먹고 밥이 돼요. 거기도 밥 얘기가 들어가네요.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초대한 분은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웃기고 자빠져. 정말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코미디언 김미화 씨 만나봅니다. 전 국민을 기살게 만들었던 스리랑 부부의 순학질 여사. 어린 시절 오락부장으로 다져진 개그의 기본기. 1983년 KBS 공채 개그맨 2기로 드디어 코미디계에 입성한다. 그때 나이 19살. 스리랑 부부. 개그 콘서트를 통해 국민 코미디언이 된 김미화. 코미디로 잘 나가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됐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미화입니다. 이웃들의 얘기를 듣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데 고소, 하차, 고발. 그렇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 소셜 테이너. 80여 개 단체의 홍보대사.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나눔의 대명사. 오늘 회복의 주인공, 눈물나게 웃긴 사람, 코미디언 김미화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시대 최고의 코미디언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사실 요즘에 하는 일을 보면 네. 코미디보다는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홍보대사 급기야는 저자로 너무 많은 활동하시는데 어떤 명칭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저는 뭐 원래도 코미디언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코미디언이고 또 죽을 때도 웃기고 자빠지고 싶은 정말 그런 그 코미디언이 가장 좋죠. 예,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한 10년 했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또 코미디언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어린 네,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네. 그렇죠. 그 책을 작년에 내셨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웃기고 자빠졌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근데 정말 묘비명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예, 저는 무대에서 끝까지 웃기다가 죽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이렇게 딱 어떻게 살고 싶다 이렇게 정해놔도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규정 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 믿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이제 꿈으로 이렇게 하나 정해둔 건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무대에서 정말 웃기다가 자빠질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고 싶은 것처럼. 목사님은 그럼 그러세요? 당연하죠. 밥. 밥을 퍼드리다가 가라고. 그렇지 뭐. 어쩔라 두 가지 다 하죠 뭐. 사랑을 봄과 빵은 나누시다가 함께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이 책이죠. 네. 이야, 한번 볼까요? 이게 김미화의 따끈따끈한. 웃기고 자빠졌네. 찬양이 광대하고. 작년 말에 나왔는데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읽으시고 네. 제가 그냥 워낙에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사실 책 내는 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책을 내겠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게 1년 걸렸는데요. 그 1년 동안 진짜 힘들더라고요. 계속 쓰시면서 그래서 정말 제목도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 바깥에 있는 그 그림조차도 제가 다 그려가지고 돛박 예전에 우리 쌀 퍼서 담는 네. 그런 돛박 속에다 그래서 그림을 사각이구나. 네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앉아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예. 지난 5년간의 얘기와 그다음에 뭐 남편과 살고 있는 소소한 행복감 또 시골에 살고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운이 나요. 네. 제 직업이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코미디언의 어떤 그 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도 사실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꼭 무대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럼요. 네. 사실은 코미디언이 웃길 수 있는 무대는 너무나 많죠. 길에서도 사람들 한 분하고 대화하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꼭 웃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즐거워요. 어디서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심지어는 동네 분들이 시골 분들이신데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어울리면. 예. 그래서요. 아마도 김미아 씨 하면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딱 떠오르는 모습 어떤 모습이세요? 엉매기사라. 엉매기사라.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은 안 돼, 이게. 이게 음메기사라. 음메기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음메기. 사실은 뭐 시사 진행자, 뭐 또 여러 좋은 일 하는 홍보대사였는데 연관 검색어 만약에 김미아 씨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그래도 스리랑 부부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 스리랑 부부가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오래된 사실 코미디예요. 네, 스리랑 부부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여기서 간증 비슷하게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개그맨이 막 되고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막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굉장히 많이 방송국을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교복 졸업하고 와 그래서 졸업하는 해에 이제 KBS 이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 같은 동기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얼굴도 웃기게 생기고 막 재능도 제가 많이 있어서 야, 나 정도면은 가서 내가 확 휘어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인기인이 되게 해주세요. 코미디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너무 제가 간절했는지 네. 꿈에 하나님 형상이 딱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깼는데 이거는 와우 이건 꿈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에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었거든요. 네. 정말 그 뒤에 스리랑 부부가 대박이 났어요. 막 스리랑 부부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잘 된 거예요. 네. 첫 회에 벌써 관객들 반응이 틀렸고요.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항상 쓰시기 전에 이렇게 네.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김한국 씨랑 저기죠. 나오네요. 예, 예. 저런 사진은 아, 어디서. 이쁘시네요. 야, 저도 없는 사진인데 저런 거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와, 이거 저 밑에. 왜 김한국 씨인 줄 그렇지. 알고. 학창 바로 저 시절에. 일장 눈썹.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네. 이 스리랑 부부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처음 드렸습니다. 네. 그 정말 스타가 됐어요. 일약 스타가 됐는데 네. 돈도 많이 버시고 명성도 얻으시고 너무 해피하셨겠어요. 바랄 게 없고요. 저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사람들에 제가 못 만나본 분이 없어요. 사실 대통령들도 다 뭐 맞아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계셨던 분들. 또 다 만나봤고 뭐 국회의원들 또는 저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높은 분들 뭐 다 만나봤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 제가 받은 이 사랑, 그게 뭐 제가 잘해서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의 그 할 몫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함께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좀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거죠, 저는. 함께. 근데 함께 웃으면서 즐기는 거 참 좋은데 희극 배우들의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아버지 상을 치르고도 웃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 쭉 긴 기간 동안 하시면서 아픔도 분명히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참.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네.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제가 아주 힘든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빨리 잊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빨리 잊고 아 그래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그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왜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앞에는 막 이제 욕을 하죠.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지? 막 이러면서 쭉 하다 보면 아 나도 이 사람에게 대하는 거를 좀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닐까. 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김미화 넌 이겨낼 수 있어 파이팅 뭐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겨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언들이 참 슬픈 과정들이 있죠. 제가 스리랑 부부로 인기의 최고를 달렸을 그 시절에 첫째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가 이제 6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6개월 때였었거든요. 근데도 쓰리랑 부부를 하셨어요. 네, 네. 한복을 입었으니까 했는데 네. 그때는 첫 아이라서 제가 그렇게 뭐든지 막 뛰어내리고 뭐 막 그런 게 또 막 지저분한 거 막 만지고 뭐 이런 게 결코 뭐 그렇게 뭐 위험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개념이 없으시고. 첫 번째 임신이라서. 네. 그랬는데 하여튼 그 과정 중에 이제 아이를 잃었거든요. 네. 근데 잃었는데 스리랑 부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갈 수는 없었고요. 하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PD가 그러면 그 미화 씨 집에서 그 김한국 씨가 다른 여자들하고 막 이제 부인이 친정 간 걸로 설정을 하고 다른 아가씨들을 막 회사 동료들을 집에 불러서 막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내가 전화를 해서 어이 행국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요? 여자들하고 지금 히덕거리고 있구만. 내가 당장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막 이런 거를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우울증 같은 걸로 힘들었었어요. 생긴 것도 몰골이 흉악한 여자가 남자를 때려. 이가 여자냐? 그럼 이렇게 좀. 기다려. 예, 알았어요. 끊어요. 뭐야? 내일 봐요. 이게 사실은 연차도 오래되고 이제 선배되고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웃기면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요즘 많이 웃기세요,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너무 높이 그다음에 코미디를 하는 것을 너무 낮게 이렇게 보는 시선이 아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10년 했지만 그것은 제가 코미디를 잘하기 위한 어떤 저의 경험이지 네. 제가 결코 어떤 뭐 시사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거듭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시사 프로그램 하라고 막 시켰을 때 제가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시사 프로그램은 야 다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미화는 항상 시사 프로그램 안에서 공정하게 여든 야든 다루는데 저 사람은 정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또는 저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할 거야라는 시선을 실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네. 무던히 도망 다녔는데 그때 그것을 기획한 PD께서 네. 김미화 씨가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이럴 때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로 뛰어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는 거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소리로 전국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김미화 씨가 만약에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네. 용기 내고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은 살 희망이 없어 하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어디를 가다가 김미화 씨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우연히 딱 듣고 아 그래 용기를 얻어야지라고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 굉장한 거라고. 굉장히.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뻥 했어요. 아, 맞아. 이 PD 말이 맞아. 어떤 분이 정말 이 PD의 얘기처럼 네. 어떤 분이 제 트윗에 들어와가지고 죽으러 가다가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이 쭈르르 흐르죠. 네.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야 이런 거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또 내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한 10년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이제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도 하고 다리에 힘을 굳히면 내가 정말 재미있는 정치 코미디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미아 씨는 어딜 가도 흔적이 남는 게요. 사실은 요즘 뭐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방송 중에 개그 콘서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첫 작품도 같이 참여하셨고 아이디어도 직접 내셨잖아요. 개그 콘서트 처음에 만들어낼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됐네요. 매트리스를 깔아줘라 후방낙법. 선배님, 저 피부가 요새 너무 건조해요. 이제 곧 뚱뚱한 저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내 시작은 뒤쩍 꼬라스라 그 끝은 비대하리라. 아기돼지 옌삼형제. 좋다. 요즘 대세 안영미니까. 네, 오늘은 시절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제가 그 진심으로 처음에 PD들이 다 반대를 했었죠. 그 코미디가 이제 하얀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포맷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코미디는 사실은 ABC가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서영춘 선배님이 하던 그 코미디나 지금 우리 개콘에서 하는 후배들의 코미디나 사실 보면은 다 그 기법이 비슷해요. 사람만 달라져. 네. 어디서 터지고 어디서 넘어지고 어떤 반복 기법을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웃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를 보러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방청객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PD들하고 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컬투 삼총사를 처음에 저희가 내세우고 우리 후배들이 오히려 곁다리로 붙는 그런 1회를 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까지 신인들이 이제 3개월 뽑힌 지 3개월 뭐 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과 방송사에서 안 나가던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3개월 정도 막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서는 것까지도 다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관객들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떨지 않도록 전유성 씨하고 저하고 뒤에 앉아서 정말 오래된 선배들이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어주면 편하게. 관객들이 같이. 얼마나 웃기면은 저렇게 대선배들이 웃어주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넣어서 저희가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지 한 2개월 정도부터 아주 대성공을 거뒀었던 거죠. 네. 야, 넌 내가 즐거워 보이냐 지금? 우린 굳이 왜 이사를 가야 했나요? 내일 모레 41 펑펑펑 같이 개국 콘서트 진짜 대단한 게 네.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그죠. 지금도 그렇고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회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코미디 하면서 아이디어를 짤 때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짜거든요. 예. 정말 새로운 걸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항상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뉴스에 더 많이 나타나시는 좋은 일도 예, 다음 연관 검색어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예. 소셜 테이너. 어려운데. 예, 과연 저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 좋아하실까? 저는 글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셜 테이너라는 게 어느 순간 사회적인 연예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사회 참여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소셜 테이너로 불리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SNS가 발달하면서 어떤 그 사회 참여적인 연예인들의 그 활동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회 참여를 시작한 거는 제가 처음에 코미디언, 지금 이제 코미디언 된 지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코미디언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하고 한 약속이 자, 첫 번째, 이제 인기 스타가 되고 싶다. 이건 만들어 주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 우리 목사님이 꿈꿨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의 소망. 그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천한 거죠. 네. 저하고 제일 먼저 인연을 맺은 데는 유니세프예요. 근데 유니세프에 제가 처음에 카드 후견인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네. 지금은 이제 특별 대표가 됐는데요. 네. 네. 이제 자꾸만 올라갑니다, 급이. 네, 그래서 유니세프는 지금 20수년이 넘었고요. 제가 초창기 때 개그맨 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스리랑 부부의 인기였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데가 유니세프예요. 예. 네. 근데 유니세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문이 났죠. 김미화 씨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제 네. 도와주세요. 홍보대사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가서 보면은 진짜 그렇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은 정말 대단해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요. 하시는 건데 예. 그게 어느 정치권이 예. 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미화가 저런 단체도 도왔어? 김미화가 저런 거 하네?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반정부적인 단체에 가서 홍보대사로 행사를 하고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정부죠. 친정권의 어떤 단체에 가서 돕는 자의 거예요. 우익을 넘나들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또 넘나들어야 하고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회 문제라는 건 예. 정말 사회 아주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어느 불구하고 쪽한테 치우쳐 있으면 오늘의 이 국민 스타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국민 코미디언은 어느 한쪽에 편들어주고 하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그걸 재단지를 해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김미아 씨? 제 스스로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해서 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자신과의 오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떨 때는 억울할 때 있죠. 내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막 매도가 되고, 이제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떠들어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제가 빨간 색깔이고 파란 안경 끼고 보면 파란 색깔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찾아다니면서 저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조차도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시사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조차도 어쩌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내가 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을 들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갔었으면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평탄하게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지금도 있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 오해를 받고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의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언젠가는 풀릴 오해죠. 네. 제가 그렇게 네.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아요. 자, 2010년 K사로부터 고속, 또 2011년 8년간 진행해오던 라디오 방송 하차.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것들이 회복의 벌어지는 게 그 목사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더 단단히 하려고? 라고 생각을 한편에서는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집에서 하염없이 울고 힘들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아파요. 그리고 병에 걸려요. 그럼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좌절해 있거나 막 기운이 빠져 있거나 왜 나만 안 될까라고 제가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딛고 일어서고 그럼 반드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잊어먹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 나레이션인가 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MBC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네. 그 갔는데 저를 자른 PD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PD가 저를 못 보고 이렇게 복도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등짝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항상 제가 보던 사람이니까. 네, 늘 보던 사람이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시련을 줬습니다만 너무 등짝이 반가워서 제가 막 뛰어가서 그분 등짝을 선생님! 그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미아 씨, 진짜 미아 씨 좋은 날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제서야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나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다음에 우리 한번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풀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인생사가 네. 그분도 그분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막 방송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고 그 위에서 뭐 시키고 또는 뭐 방송사 또 그 위에 보면 국가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마음 넓은 막 뭐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넓게 다 폭넓게 이해를 하겠어요. 허나 그건 뭐냐면 제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작은 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이. 그래서 입에 회복의 연관 검색어 세 번째가 재혼이거든요. 그때 그 몸고생 마음고생 많았을 때 남편이 큰 힘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얘기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뭐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고요. 남편이 매우 고맙습니다. 저에게 힘이 많이 돼줬고 네. 힘들 때 부인은 이겨낼 수 있어 힘내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해줬고요. 정말 그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저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으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견디고 이겨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참 착한 사람이고 시골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누나 좀 웃긴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 개그맨들끼리는
우리 개그우먼들 대가세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런 정말 개그감이 높은 김미아 씨를 잡는 우리 형님이라면은 넓은 분입니까? 아니면 더 대가 세신 분입니까? 그러게 대가 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많이 웃기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는 웃기는데 필사적입니다. 진짜 둘이 집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웃기느냐. 아, 그리고 정말요?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서 못 웃기면은 타박을 들어요. 그래서 남편도 개그 배틀을 하시는군요. 네, 개그 배틀로.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남편이 잠이 많아가지고 너무 편안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머리만 딱 대면은 그냥 자는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늦게 끝나잖아요. 네. 그 늦게 끝나면서 이제 가면서 전화를 제가 해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럼 분명히 목소리가 자던 목소리야. 근데 부인 올 때까지 끝까지 안 자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지금 자는 목소리 아닙니다. 전 잠이 없습니다. 너무 잠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웃을래 안 웃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매사 어떤 거든지 웃겨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뵀지만 근엄해 보이시고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신 지도 꽤 됐죠. 예. 그죠? 8년. 네, 벌써 됐고요. 그렇게 됐어요. 네.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만약에 교수님 같다 예. 였으면 재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수 같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남편은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교수가 된 경우예요. 네. 예전에 그냥 우리는 그냥 딴따라 부부다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하는 부부거든요. 예전에 대학생 때도 그 홍서범 씨, 네. 조각경 홍서범 씨의 홍서범 씨하고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밤무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교의 교수가 일찍 됐는데 자기의 꿈은 그게 아니었대. 연주인이 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색소폰을 불고 제가 노래하면 남편이 색소폰 불고 뭐 이런. 그래서 그 홍서범 씨하고 조각경 씨하고 저하고 예전 제가 스리랑 부부 할 때 같은 프로덕션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죠. 네. 그래서 홍서범 씨와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만나신 저하고도 친한 오라버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하게 가족끼리 지내다가 어떻게 그 오라버님이 예. 이렇게 결혼을 할까? 합칠까? 우리말로 휠이 꽂힌 거네요. 예. 아니 휠이 꽂혔다기보다는 지내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홍서범 씨가 네. 야 너도 혼자고 저쪽도 혼자고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니?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한 부성애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아들 또 딸 정말 어려운 환경에 혼자서 그 자식들을 이끌어가고 걔네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저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굉장한 부성애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믿음은 있었는데 재혼은 또 다른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죠. 야, 엄마가 연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엄마, 우린 좋아. 그래? 그러면은 그 상대가 말이야. 윤 교수님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안 돼. 왜? 너무 웃기게 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왜냐면 애들 앞에서 그 매번 이주일 선생님 춤을 정말요? 웃겨주고 예전부터.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주일 선생님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웃기게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생겨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생각할 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야 된다. 대박입니다. 너 그 집에서는 또 엄마 보고 못생겨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뭐 한번 사귀어보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귀게 된 거거든요. 예, 좋은 반응이었네요. 네. 그죠, 오히려. 그래서 그 집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이 예.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서로 네. 친하게. 이렇게 정말 재혼을 안 하고 쭉 행복하게 참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어떤 환경이었고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 선택을 한 거다. 네. 예. 7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어머나. 놀라운 그 일이야. 예전에 비하면 제가 이런 삶도 있구나.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안 행복할 수도 싸우세요? 있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없어요. 없는 거죠. 서로.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왜냐면은 저희 30, 40대 젊은 집사님들이랑 활동을 많이 하는데 뭐가 아팠냐면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이미 이쪽에서 아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얘기도 못하고 치유를 못 해줘요. 다른 교회 가서 싱글처럼 하면서 그냥 예배만 얘기 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김리아 씨가 나와서 그 많은 분들한테 좀 회복되게 치유하는 그래서 오늘 너무 막 후련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그분은 또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행복한 겁니까? 즉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저 같은 경우 유명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우리는 다 해보세요. 까였잖아요. 역지사지로 오픈되고.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감춰질 수 있나요? 김미화의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 이혼했잖아.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엄마가 일단 용기를 잃지 말고 사회에서 더 꿋꿋하게 그래 나 그냥 저 이혼했어요. 이혼했고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응원을 주세요. 그 이혼의 상처를 흉터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됐단 말이죠. 아까 그분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란 인생을 우리 김미아 씨 하면 뭐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러 군데서 도움이 필요하면 홍보대사도 해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홍보대사가 직업처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연관 검색어 네. 바로 홍보대사. 홍보대사.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어딘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 그래서 이분을 원하는 단체가 80군데가 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런 사진들은 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찍히기만 했지 저런 사진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없어요 저런 게. 그렇구나. 저 운동화 빨러 갔을 때네. 저런 머리 했을 때도 근데 있죠. 어머, 저게 김미아 씨 머리예요? 네, 제 머리입니다. 예. 사람들은 가발 썼는 줄 알아요. 네. 작년에 저런 모습이었던 네, 것 같고 그랬죠. 아유 애띤 우리 김미아 씨 확실히 저렇게 나눔을 할 때 네. 표정이 훨씬 좋죠. 더 네, 정말 밝고 좋죠. 아이들 네, 얼굴처럼 우리 애기들. 바뀌시고. 홍보대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흥이 안 나거나 제가 가기 싫은 데는 절대로 안 가요. 저도 굉장히 골라요. 네. 안 골랐으면 800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정말 즐기고 재미있게 놀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면 기운이 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80여 군데가 매일 같은 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기념일도 다르고 뭐 행사하는 때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춰서 갈 수 있어요. 대신 매번 갈 때마다 감사한 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닦여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닦여지는 거.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발 등으로 걷는 분들도 계세요. 몸이 뒤틀려서 발 등으로 걸어요. 등으로만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대에서 그 사회를 볼 때 이분들이 나에게 보답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등 뒤에다가 카드 섹션을 한 거예요. 미화 언니 사랑해요라고 써서 감동이었겠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무대 밑에서 앞으로 이렇게 막 발등으로 네. 춤을 추다가 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치면서 이제 가수가 노래할 때 유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 나오셔서 발등으로 막 춤을 추다가 한 분씩 딱 돌아서는데 미화 언니 사랑해요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무대에서 진짜 눈물 쏟아지죠, 눈물 목사님. 근데 울 수가 없는 상황 있죠. 그분들이 또 슬퍼할까 봐. 그래서 정말 더 크게 박수치고 더 크게 막 미친 듯이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기엔 너무 아픈, 하지만 잊어선 안 되는 비극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생활. 어린 소녀들의 가슴엔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소녀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그녀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김미아 씨와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난 여름에 보면 어느 행사할 적에 미아가 한 번 왔댔는가 살림이 좀 시원하니까 좋지. 내가 지금도 미아가 한 번 말한 거 내가 이자에 부르고 있는데 이런 캐는 살림이 나와서 이런 캐는 놀이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랄을 해야 돈 번다고. 미아 보고 말하고 싶은 게야 고맙다는 말이겠지 뭐 다른 말이 없지. 미아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아야, 니 어째 놀라노니? 할머니는 보고 싶다. 시간 있으면 놀러 오나 할머니 볼라. 네. 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네, 그냥 제가 그 퇴촌의 나눔의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거기 이제 매운탕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갔다가 간판을 보니까 나눔의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할머니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들과 함께 얘기하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혼을 이제 뭐 하게 됐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을 때 그때 그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데 꽃 바구니가 하나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리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화야, 우린 네 편이다. 나눔의 집 할머니 일동 이렇게 써서 보내신 거예요. 꽃바구니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가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 행사하는데 가서 큰절 올리고 어머니들 제가 가진 능력이 이렇게 사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빨리 명예도 회복하시고 지금 너무 어린 그 막내가 8순이 넘으셨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뭐 할머니들께 그렇게 저는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후로도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격려해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놀란 게 사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김미아 씨가 저기 또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지나다가 그럼요.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랑이 신기한 많은 게요. 분이야. 또 재미난 얘기 할게요. 가서 할머니랑 놀아만 드린 게 아니라 눈썹 무신해드렸다는 얘기. 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수요 집회를 가시잖아요. 지금도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날씨 너무 추운데. 근데 이제 수요 집회에 가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말 또렷하게 외치고 싶다. 일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를 외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 문신을 좀 해다오. 좀 강한 인사. 강하게. 네. 어? 문신이 또렷하면 사람이 인상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 무시 멍텅해 못하잖아요, 보이지 또. 않고요. 네. 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11분이 그때 계셨어요. 네. 나눔의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 문신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문신기 2대를 뜯어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꼬셨죠. 그쪽이 매운탕이 맛있다고. 그래서 매운탕 사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신 2대를 뜯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그 퇴촌에 가서 매운탕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갔어요. 네. 가서 큰 방이 하나 있어요. 네. 할머니들 그 큰 방에 11분이 쫙 누워. 어?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오는 거야. 문신.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이상으로 정말 감격적이에요. 예, 예. 해서 쭉 오시는 거예요. 6분씩 책임지고. 그래서 쫙 할머니들 문신을 그래서 쭉 이제 문신을 해드렸어.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먼저 문신 끝내고 딱 나오셔서 내가 할머니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게 너무 좋아갖고 한 번 하면은 그게 물이 다 빠지고 한 번 더 다시 해야 해야지 돼요. 또렷하거든요. 할머니들이 그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할머님 네, 새해 인사 좀 하시죠. 할머니 제가 꼭 한번 하여튼 새해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그립네요. 예, 제가 고기 사들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정말 사랑 안고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기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새해? 저는 계획은 없어요, 달리.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고요.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 그게 계획이고, 그게 발자국이 되고 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미아 씨랑 얘기하면서 왜 우리 초등학교 때 환경미화 하잖아요. 미아 씨가 가면 환경이 아주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아이콘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네, 또 나눔의 대명사, 회복의 대명사. 네. 이제 회복의 흔적을 남겨줄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회복을 남겨주시고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네네. 깊은 흔적이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돼? 둘. 네. 정말 눌렀다가 아름다운 흔적이 잠깐 들었다가. 잠깐 들었다가 다시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럴 네. 줄 알았으면 어떻게 손에 좀 크림이라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이 그 김미아의 사랑의 흔적은요, 회복의 흔적은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네. 바자회를 통해서 아유. 예, 기금을 마련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네, 여러분의 와. 회복을 위하여 김미화가 내민 손입니다. 마셔. 제가 정말 교회 사역 가서 이원한 가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사회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안 보존관들이 어떻게 잘라? 아니, 왜 잘라?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가위로 막 자르고